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아빠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좋아해 수영부였는데 흥미에 비해 재능이 없는 편이었죠. 반면 누가 봐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집 운전기사 아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이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숙소에 살던 친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가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는데 덕분에 저는 꽤 큰 집에 살았어요. 별채로 일하시는 분들의 숙소가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었죠. 그 집에는 운전기사 아저씨 가족도 살고 있었는데 아저씨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같은 반에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 친구가 모른 척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쉬는 시간에 갔더니 그 친구가 맞더라고요. 안녕? 안녕. 인사를 하긴 했는데 뭔가 내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후로는 말을 안 걸었어요. 그런데 수영부에서도 그 친구를 또 만난 겁니다. 반에서 인사를 거절당한 탓에 굳이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친구의 존재감은 커졌습니다. 그 친구가 수영부의 에이스였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같은 집에 사는 거나 다름없었지만 전혀 모르는 애들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같은 반이 됐어요. 사실 수영부는 물론 집에서도 마주쳤고 오며 가며 자주 봤는데도 인사 한번 나눈 적이 없었어요. 다시 같은 반이 됐지만 인사를 나누기도 뭐하더라고요. 그 즈음엔 제 인사를 받지 않았던 그 친구의 맘을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사장 아들인 저와 운전기사의 아들인 친구. 친구로선 제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 했는데 친구들이 다 들어가니까 제 몸 상태를 잊고 그냥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물속에서 제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겁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에 있었는데 엄마가 절 보면서 울고 계셨어요. 정신 들어? 엄마,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대. 기억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집에서 이것저것 챙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 좀 하고 와야겠다. 누구한테? 누구긴? 너 구해준 사람이지. 지금? 코치님한테? 선생님이라니. 너 구해준 친구 우리 집 있잖아. 저는 저를 구해준 사람이 막연히 수영부 코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구해준 사람이 운전기사 아저씨 아들이라고요. 지금껏 인사 한 번 안 나눴던 친구가 저를 구해줬다니 좀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준비해주신 선물을 들고 제가 직접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도 좀 민망해하더라고요. 고맙다. 네가 나 구해줬다며? 앞으로는 조심해. 소리 없이 사라져서 다들 모르고 있었어. 근데 넌 어떻게 구했는데? 자명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그 친구와 제대로 된 대화라는 걸 나눠봤어요. 다음날 아침 아직 몸이 좋지 않아 운전기사 아저씨 차를 타고 등교하려는데 그 친구가 혼자 걸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쟤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내 저 녀석이 숫기가 없어서 직접 말해줄래? 저는 급히 창문을 내리고 그 친구를 불렀고 친구는 쭈뼛거리더니 결국 차에 탔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한 첫 등교였죠.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도 준비물도 빌리고 자연스럽게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방과 후에는 수영부에 가는 일정까지 같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영부도 들어가고 그랬던 건데 여지없이 탈이 났던 거죠. 엄마는 그 후로 제가 수영부를 관두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친구랑 같이 수영부에 가는 게 좋았어요. 특히 친구가 빛나는 수영 솜씨로 물을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 제가 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실은 진즉부터 수영 잘하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는데 그제야 제 맘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같은 중학교에도 진학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노는 선배들의 표적이 됐거든요. 집 좀 사는데 약골인 놈이라고 소문이 난 건지 툭하면 저한테 와서 돈이며 비싼 물건을 뜯어가는데 같은 반이 아니었던 친구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신발이 없이 귀가하는 걸 보고는 눈치를 채더라고요. 누구야? 어? 누구한테 뺏긴 거냐고. 뺏긴 거 아니야. 잃어버렸어. 누가 훔쳐간 것 같아. 괜히 친구까지 못된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친구가 경호원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결국 친구는 저를 괴롭히던 선배 무리와 마주쳤고 친구가 그 선배들을 한 번에 제압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날 이후 그 선배 형들이 저를 괴롭히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 친구가 그 형들을 일방적으로 건드린 것처럼 신고가 돼서 곤욕을 치렀다는 거죠.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기에 저는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친구의 구명을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친구는 오명을 벗었고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정이 계속 이어질 줄만 알았어요. 어느 밤 아버지께서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오신 겁니다. 엄마도 당황하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마음이 좀 그래서. 김기사 말이야.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네. 네?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자기도 더 늙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나간다기에 퇴직금 좀 넉넉히 좀 챙겨주려고. 그래야죠. 그나저나 당신이 아쉽겠네. 늘 믿고 운전대 맡기던 사람이었는데. 아쉽긴 하지. 그래도 잘 되길 바라야지. 아저씨가 운전기사 일을 관두시면서 친구도 우리 집을 떠났어요. 문제는 친구가 아예 전학을 간다는 거였죠. 어디로 가는데? 너 수영은? 수영은 이제 안 하려고. 왜? 전학 가는 학교에 수영부가 없더라고. 그냥 너는 여기서 학교 다니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그래. 그리고 사실 수영은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별 앞에서 친구는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실은 그 모습이 서운했어요. 저를 지켜주던 친구가 떠난 뒤 저는 끈떨어진 연처럼 한동안 시무룩했습니다. 늘 저를 데리고 운동을 다니던 것도 그 친구였는데 운동할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의 마지막 당부가 있었어요. 운동을 지금처럼 꾸준히 해. 당장엔 체력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결국엔 늘거든. 저는 친구의 당부를 기억하며 꾸준히 운동했고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그러고 나자 남은 학교 생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생겼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건강해진 저의 상태와 별개로 우리 집은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더니 결국 부도를 맞았거든요. 아버지는 하루라도 빨리 재기를 꿈꿨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저택 갔던 집에서 쫓겨나 월세를 살기 시작했고 저는 겨우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의 번호가 없는 번호가 됐고 의아했지만 기사 아저씨네 소식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집이 망한 뒤로는 늘 빠듯하게 살았다 보니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새벽에는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배달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기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씀만 믿으며 살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와 있는 겁니다. 아저씨! 바로 우리 집 운전기사 아저씨였습니다. 사실 제 친구인 아저씨 아들과 고등학교 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한순간에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동안 아주 바빴어. 그 사이에 회장님 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저보다는 아버지가 힘드셨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일단 집부터 옮기자. 집을요? 그건 아저씨께서도 너무 무리 아닐까요? 나 퇴직할 때 사장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 집도 하고 차도 좋은 거 사라면서 퇴직금을 어마어마하게 챙겨주셨지. 그 덕에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사 아저씨는 사업에 성공해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친구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마, 왜 전화번호를 지운 거야? 미안해. 대학 떨어져서 절망에 있을 때였어. 휴대폰도 다 끊고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 후로 아버지랑 너희 집도 찾아갔었는데 너희 집이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저씨 사업은 잘 된다며. 다행이다. 당연히 다행이지. 이제 우리가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은 고맙지만 아저씨한테 부담 아닐까? 그런 거 전혀 없어. 사실 우리 곧 이민 가. 어? 이민 가기 전에 찾아서 다행이다. 아빠가 사장님 댁 소식을 진짜 궁금해하셨거든. 이민을 왜? 사업을 외국으로 확장하게 됐거든. 나도 아버지를 같이 돕고 있고. 그날 우리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중마고우와 또다시 이별이라는 게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든 우리 형편을 보살펴준 친구네 덕분에 간만에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 후로는 친구와 종종 연락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둘 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게 되었죠. 그즈음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나 한국 간다. 이번엔 얼마나 있다 가는 거야? 이번엔 아예 돌아가는 거야. 진짜? 아예 돌아온다고?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하지 않았어? 원래는 좀 더 걸리는 거였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더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 사실 친구에겐 아픈 사정이 있었어요. 친구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친구는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한국에서 살자고 하니 친구도 큰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후 친구가 정말 귀국을 했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비로소 중마고우와 다시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다 든든했어요. 그러나 친구가 귀국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죽어요? 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12살 난 친구 아들이 상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상주인 게 안쓰러워서 사흘 내내 곁을 지켰는데 몇 안 되는 친구의 친척들이 친구 아들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가 셋인 내가 데리고 가란 말이야? 그래도 형이 사는 게 우리 중에 제일 낫잖아.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다고.
아버지도 참 자식을 하나만 낳으셔서는. 아우 골치야. 친구 아들은 친척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제 아빠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어린 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버티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친척들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입양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애 보는 앞에서 그만들 하세요. 저에겐 어릴 적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준 중마고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중마고우가 사고로 죽은 뒤 천의 고아가 된 친구의 12살 난 아들을 입양했어요. 어디 어릴 때 저만 구해줬나요? 다 망한 우리 집에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준 게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밤 친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자기 아들을 입양해준 게 고마웠는지 친구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든 친구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편히 쉬어. 네 아들은 내가 친자식처럼 키울 거니까. 사실 저는 꿈속에서라도 친구를 다시 봐서 좋았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 친구 아들을 돌본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자기 친구 아들 말이야.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전학 절차 받고 왔잖아. 그 사이에 심심할까봐 요즘 우리 애가 갖고 놀던 큐브 장난감을 줬는데 애가 그걸 3초 만에 맞추더라니까? 설마 3초는 너무 빠르지 않아? 나도 안 믿겨서 여러 번 다시 시켜봤는데 진짜 3초면 맞춰. 그래? 친구한테 아들 머리가 비상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다음날 친구 아들에게 큐브를 줬더니 정말 3초 만에 다 맞추더라고요.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여기서 처음 해봐요. 그럼 혹시 영재 소리 들어본 적 있니? 머리가 비상하다든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영재 검사를 받게 했더니 영재가 맞더라고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영재가 맞으세요. 정말입니까? 네. 저 원하신다면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코스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일단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친구 아들의 나이가 12살이었다 보니 제가 아빠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도 무리해서 부모가 되기보다는 아줌마 아저씨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결과를 듣고 나오는데 와랑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설마 영재라고 해서 너무 감동한 거야? 그것보다 친구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지도 모르고 간 게 아쉬워서. 하긴 자기 아들이 영재인 줄 알았으면 얼마나 기뻤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그나저나 어떡하지? 영재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 저는 친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도 해봤는데 어느 날 친구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나 그냥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응? 그냥 학교만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어요. 혹시 영재 교육이 힘들어? 재미없어요.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네 생각이 정 그러면 딱 3번만 더 가보고 힘들면 그만두자. 네. 그 일로 아내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아내가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회사 일로 바쁜데 신경 쓸까봐 말을 안 했는데 애가 요즘 기력이 없어. 아무래도 영재 교육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랬어? 진지게 말을 하지. 나도 봐서 그만두게 할까 고민이었는데 애가 정말 힘들었나 봐. 좀 아깝긴 하네. 영재로 잘 키워서 저 하늘에서 친구가 보고 기뻐하길 바라는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응. 오늘 성적표 나왔는데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영재 교육 받는다고 영재인가? 이미 타고나길 영재야. 그러게, 성적을 이렇게 잘 받는단 말이야? 저도 아내도 처음 받아보는 성적표였어요. 우리에겐 딸이 둘 있었는데 두 애들 모두 재기발랄할 뿐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거든요. 결국 친구 아들은 영재 교육을 그만두게 됐고 그 후로는 다시 평범한 학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중학교 때는 온갖 수학 경시대회를 휩쓸더니 고등학교 때는 아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아들, 이렇게 공부만 하면 힘들지 않아?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야. 아빠, 나는 그냥 공부가 재밌어. 좀 타고난 것 같아. 영재 교육 안 하길 잘했다. 그때 시켰으면 지겨워서 공부도 안 했을 것 같아. 난 지금도 기억나. 영재 교육 받으러 갈 때마다 도망치고 싶었어. 그 정도였어? 그럼 빨리 말을 하지. 솔직히 나 그때는 엄마 아빠 눈치 엄청 봤거든. 낳아주신 아빠도 돌아가시고 아빠가 날 아들로 입양하긴 했지만 아빠랑 엄마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었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 맘 아프게. 어리니까 그랬지 뭐. 이제는 알지. 아빠가 날 어떻게 책임지고 키워줬는지. 그래도 나까지 키우느라 힘들었지. 아빠가 왜 힘들어? 아들 잘 크는 거 보느라 오히려 행복했지. 정말? 그럼 너희 아버지는 아빠한테 중마고우야. 세상에서 유일하고 누구하고도 못 바꾸는 친구였어. 그러니 너도 내 아들이야. 당연히 내가 널 책임져야지.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솔직히 난 지금도 생각하면 놀라워. 엄마도 날 진심으로 사랑해준 것 같아서. 다 네가 예뻐서지. 솔직히 네가 우리 속 한 번 썩인 적 있어? 늘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아들이었잖아. 덕분에 너 키우는 게 참 수월했지만 가끔은 네가 좀 투정도 부렸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어. 혹시 그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했던 거야? 나는 그냥 다 감사했어. 아빠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아무도 안 데리고 간다고 했었잖아. 그것도 기억해? 그럼 그때 내가 12살이었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어른이 돼보면 알겠지만 자식 키우며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 아빠는 했잖아.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인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서로를 위해 살 수 있잖아. 그렇네. 네 아빠 덕분에 나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얼마나 든든한데? 네가 누나들 공부도 다 가르쳤잖아. 네가 더 어린데도. 솔직히 누나들은 기초만 가르쳐줘도 돼서 어렵진 않았어. 저 하늘에서 네 친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게 보고 있겠어? 솔직히 난 네 아버지 생각하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널 더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서 네 아빠 불낯이 좀 없어. 네 친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지. 아빠가 하나도 못 쓰게 했잖아. 친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 그건 네 몫인데 내가 왜 써? 나중에 장가 갈 때 써. 그거 썼으면 엄마랑 아빠도 더 편하게 살고 누나들도 더 마음껏 놀고 얼마나 좋아. 네 누나들은 놀 만큼 놀았어. 지금도 대학 가서 신나게 놀고 낙제만 받고 있잖아. 저러다 보면 정신 차리겠지. 그럴까? 그럼 누나들도 사람인데
놀다 지치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친구 아들이 한 해 한 해 자랄수록 저는 말동무가 생겨서 참 좋았어요. 딸들은 아무래도 엄마랑 더 친하니까 저랑 말동무 해줄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아들이 수능을 본 뒤 우리 부자는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갔어요. 제가 술도 좀 가르쳐주고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멀쩡한 길 같았는데 순식간에 차가 빙그르르 돌더니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 괜찮아? 급한 대로 핸들을 꺾긴 했는데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아들이 울면서 저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 아빠, 정신 들어? 어, 아빠 정신 들어. 너는 괜찮아? 아빠가 핸들 꺾어서 날 살렸잖아. 나는 하나도 안 부딪혔어. 내가 그랬어? 아빠, 움직이면 안 돼. 저기 구급차 온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의대에 합격한 후였고 심폐소생술을 잘 배운 상태였어요. 덕분에 의식을 잃었던 저는 의식을 되찾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들, 너 없었으면 아빠는 벌써 죽었을 거야? 아니지. 나 때문에 괜히 여행 왔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 아직 의식 온전한 거 아니야. 아빠, 괜찮을 것 같아. 얼른 의사 되고 싶다. 벌써 의사던데 뭘. 저는 아들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장기간 입원을 하는 바람에 아들의 의대 입학식도 못 갔어요. 그게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못 가서 미안해. 엄마랑 누나들 다 왔는데 뭘. 그래도 아빠가 갔어야 했는데. 우리가 바로 갈게. 맛있는 점심 먹고 와. 빨리 올 거 없어.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은 저랑 같이 먹겠다며 굳이 병원에 와서 휴게실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친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아빠 생각난다. 난 이제 얼굴도 좀 가물가물해. 그럼 사진 보면 되지. 그냥 마음으로 기억할래. 왜? 지금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럴 거 없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봐. 아빠도 네 아빠 사진 늘 품고 다니는데? 좀 더 지나서 볼게. 지금은 아빠랑 엄마 아들로 더 충실하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넌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이야. 당연하지. 너 내가 키운 내 아들이다. 덕분에 엄마는 의대생 아들을 둔 엄마가 됐잖아. 다 엄마가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혀서 키워준 덕이지. 너 이렇게 착한 아들 하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엄마 속 썩이는 거 아니지? 내가? 그래.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엄마한테 반항도 좀 하고 못된 말도 해서 속 썩여. 엄마는 성에 안 차는 며느리는 용납할 수 없다? 어허, 당신도 참 아직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아들 벌써 20살이잖아. 난 한 해 한 해가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들은 어느 집 딸이 채갈까 싶어서. 분명한 건 저나 아내나 아들 바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대에 간으로는 어찌나 바쁘던지 찾아가지 않으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죠. 시간 가는 게 아깝다던 아내의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자식 셋 다 결혼하고 출가하고 나니 아내랑 저만 덩그러니 남았더라고요.
당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애들이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나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이 들어 그렇지 뭐. 그런가? 건강검진은 받아봤어? 깜빡하고 놓쳤어. 내후년에나 받아야지. 너무 늦지 않아? 아들 알면 난리 칠 텐데. 바쁜 애한테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절대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물어볼까? 직원 할인으로 검진할 수 있냐고. 됐다니까. 당신 말대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이러다 또 괜찮고 그래.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우리 아들 또 난리나. 애 집중하게 그냥 둬.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아내는 통증으로 상당히 고생했는데 결국 희귀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이 어찌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엄마, 내가 건강검진 받았냐고 물었을 땐 다 받았다면서요.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이렇게 아플 때까지 참으면 어떡해. 아들, 울어? 엄마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병이 너무 진전됐단 말이야. 그래도 아들 믿고 잘 견뎌줄 수 있지? 그럼 우리 아들이 고쳐준다는데 엄마는 믿지? 아빠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안 되겠다. 아빠, 오늘 온 김에 건강검진 싹 다 받고 가세요. 뭘 나까지. 나는 건강검진 제때 다 받았잖아. 맞다. 아빠는 받았었지. 미안해. 우리가 또 네 정신만 쏙 빼놓는구나. 미안하다 금지. 아빠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엄마는 치료 잘 받으시고 두 분 다 힘내주셔야 해요. 알겠어. 그러나 아내가 걸린 희귀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여보, 나 치료 그만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아들 믿고 끝까지 해내야지. 우리 아들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나 포기할래. 당신이 그러면 애만 더 힘들어. 우리는 부모잖아. 자식 믿고 견뎌보자, 응? 아내는 나날이 지쳐갔고 한 번씩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들에게 물었었어요. 엄마 말이야. 정말 완치 가능성이 있는 거야? 높지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난 포기 못해요. 엄마 힘든 거 알아. 근데 안 고치면 앞으로 더 힘들 거야. 그래, 그렇겠지. 아빠라도 마음 독하게 두세요. 엄마 포기시키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 내가 왜 의사 되고 싶었는지 알아? 할아버지 아프실 때 못 고쳐드려서 힘들었다며. 아빠도 우리 할아버지 기억하죠? 기억하지? 우리 집 운전기사셨는데 워낙 성실하게 믿음직한 분이었어. 맞아, 들었어. 아빠네 운전기사셨는데 퇴직하고 사업해서 성공하셨다고. 너희 할아버지 진짜 대단한 분이셔. 보통은 현실에 안주하고 살잖아. 근데 안 그러셨어. 그 덕을 우리 집도 많이 보고 살았지. 우리가 아빠 집 도와준 건 아빠한테 듣고 알았어. 친아빠가 얘기 안 해줬어? 친아빠는 늘 아빠 칭찬만 했지. 운전기사 아들이었던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준 친구라고. 그야, 네 아빠가 내 생명도 구해줬으니까. 친아빠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열등감이 좀 있었다고. 나한테? 응.
친아빠는 운전기사 아들인데 아빠는 사장 아들이었잖아. 근데 한 집에서 살았다면서. 같은 집에서 나오는데 사는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좀 부러웠었대. 아빠 사는 게. 맞아. 지 아빠. 학교에선 날 아는 척도 안 했어. 어린 마음에 창피했겠지. 응, 그랬는데 아빠 목숨을 구해준 뒤로 친구가 됐다던데? 그랬지. 그때부터는 아주 중마고 울렸지. 친아빠는 아빠가 자기 재능을 알아봐줘서 고마웠대. 물론 할아버지가 사업을 막 시작할 때라 수영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랬던 거래. 어쩐지 네 친아빠 수영을 진짜 잘했거든. 그러고 보니 네 아빠도 영재였네. 그러고 보니 수영하는 걸 진짜 좋아하긴 했었어. 수영을 진짜 잘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나중에 내 친구가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자부했었다니까? 그랬으면 진짜 멋있었겠다. 그랬을 거야. 근데 왜 갑자기 친아빠 얘기야? 엄마 아프니까 친부모님 생각났어? 응, 친엄마가 나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 하긴 우리 아들은 양쪽 친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셨네. 응, 실은 아주 어릴 때지만 친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기억이 나. 아빠가 엄청 울었어. 실은 그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내가 치료해주고 싶다. 그게 내 유일한 꿈이었어. 그래서 영재교육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 그랬어?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들이 비상한 머리로 학자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학자가 되면 뭐해. 내 가족 하나 못 살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우리 아들한텐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응, 지금도 그게 가장 중요해.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는 놓쳤지만 아직 세 번째 기회는 남아있잖아. 할아버지 친엄마가 첫 번째, 두 번째 기회야? 응, 우리 아들 나도 살렸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빠는 믿어. 우리 아들이 엄마 살려낼 거. 그냥 엄마가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게 안쓰러웠을 뿐이야. 믿어줘. 아빠라도 믿어주면 어떻게든 살려낼게. 아빠랑 엄마는 내 옆에 오래 있어줘. 에휴, 장가까지 간 놈이 아직도 툭하면 반말이야. 한 번 막내 아들은 영원한 막내 아들이잖아. 당연하지. 실은 좋아. 네가 존댓말 쓰는 게 더 어색해. 나이 먹고 아내가 희귀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제 엄마를 고쳐내겠다는 아들의 의지는 대단했어요. 물론 저는 반신반의했죠. 딸들도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라도 엄마 치료 멈추고 편히 쉬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 살이 너무 빠졌어. 동생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사실 엄마가 약 먹고 잠들기 전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그러더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아빠, 솔직히 난 엄마랑 아빠가 너무 아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12살에 걔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엄마 아빠 관심은 온통 아들이었잖아. 우리는 우리가 주워낸 줄 알았어. 맞아. 거기다 걔는 공부까지 잘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지. 그게 섭섭했어? 우리도 어린 나이였잖아. 갑자기 엄마 아빠 관심을 어디서 굴러 들어온 남동생한테 뺏기니까 섭섭했지. 그래서 더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거야. 맞아. 남동생한테 공부 배우라고 할 때는 진짜 자존심 상했었어.
그때는 왜 말 안 했어? 나는 니들이 잘 배우길래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지. 우리도 걔처럼 공부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었으니까. 아빠가 미안해. 너희들한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땐 갑자기 중마고우도 잃고 그 아들이 혼자 남은 게 안쓰러워서 그랬어. 아빠, 우리가 그런 아빠 맘을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나 어릴 때 생각이었고 크면서는 우리한테도 걔는 진짜 친남동생이었어. 그럼 왜? 이번만큼은 우리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 힘든데 걔 책임감 때문에 계속 버티라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우린 그래. 엄마가 얼마를 살든 좀 편하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다 싶어.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누나들,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깜짝이야. 엄마 깨겠다.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해? 엄마가 편하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다니. 야, 막말로 우리가 친자식이야. 너보다 엄마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지 않겠니? 얘들아, 지금 친자식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응? 제가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애들 간에도 쌓인 게 많은 모양이었어요. 친자식이라면서 왜 주워온 나보다 못한 소리를 해, 어? 솔직하게 말해봐. 이러는 건 네 욕심 아니야? 엄마가 정말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누나들이 의사야? 내가 의사야!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데 왜 누나들이 속단해? 난 네가 이러는 거 죄의식 때문인 것 같아. 그래, 너희 친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 그것 때문에 더 이러는 거잖아. 너희 친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괴로움을 잊어보겠다고 우리 엄마로 실험하는 건 좀 아니지. 니들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실험이라니? 아빠, 우리가 틀린 말 하는 거야? 쟤 저러는 거 욕심이야.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찾아볼 만큼 다 찾아보고 와서 하는 소리야. 그래도 그렇지. 네 동생이 엄마를 데리고 실험을 한다니? 그럼 몹쓸 소리가 어딨어? 아빠도 좀 냉철하게 생각해. 아빠가 사랑한 사람은 엄마잖아. 엄마가 언제까지고 진전도 없는 치료받으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엄마 진전 있어. 거짓말하지 마. 어딜 봐서 진전이 있니?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알아. 그래봤자 너무 미미하잖아. 엄마는 말 그대로 희귀병이야. 치료법은 있지만 효과는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늙은 엄마를 고생시키겠다 이거니? 그래, 엄마가 가장 고생이지. 내가 하는 건 고생도 아니야. 엄마가 나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알아, 누나들도 많이 힘든 거. 알면서 이래? 우리 다 자식이라 이러는 거잖아. 누나들은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가실까봐 두려운 거고 나는 엄마 못 고칠까봐 두려운 거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야. 그러자 딸들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래. 넌 의사라면서 엄마 건강검진 좀 챙기지. 이제 와서 고쳐준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언니도 그만해. 막말로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가 못 챙긴 걸 막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 친자식이라면서. 얘만큼도 못한 게 창피해서 이러는 거잖아. 그래, 창피하다. 엄마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나 살기 바쁘다고 건강검진 한번 못 모시고 가고 내가 창피해서 그런다, 내가. 어?
아들은 누나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누나들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더 챙겼어야 했어. 너보다 더 어떻게 해. 미안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아픈 거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래. 알아. 알지. 나도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데. 미안해. 너 고생하는 거 아는데 엄마가 늘 투정은 우리한테만 부리거든. 너 들으면 속상하다고. 알아. 누나들이 엄마 속마음 듣느라 고생하는 거. 근데 그게 다 누나들이 친딸이라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난 불편하지. 야, 너 그런 소리 마라. 엄마가 널 얼마나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그냥 아들이 너무 귀하셔서 그러는 거야. 그래, 그건 언니 말이 맞아. 엄마는 우리보다 널 더 친자식처럼 키웠어. 그래서 지금도 애지중지하느라 나쁜 소리는 우리한테만 한다니까? 그 나쁜 소리 누나들이 다 나한테 전하잖아. 야, 그럼 누나들이 그 정도도 못하냐? 애들은 한바탕 싸우더니 또 결국 평소처럼 티격태격 울고 웃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아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당부했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 참아야지. 내 앞에서 힘든 티 다 내고 애들 앞에선 좀 참아줘. 왜? 애들이 힘들대? 애들이 어제 엄마 너무 힘들다고 치료 중단하고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 믿고 받아야지. 당신이 잠들기 전에 집에 가고 싶다고 했나 봐. 내가? 아, 이놈의 입이 방정이네. 애들 좀 덜 오게 할까 봐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해. 그렇게 해. 난 병원에 우리 아들이 있어서 괜찮아. 또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딸들이 엄마한테 섭섭하다고 하잖아. 아니, 걔들이 나한테 왜 섭섭해? 아들만 더 예뻐한다고. 아니, 자라면서 내내 이쁜 짓만 하는 아들을 어떻게 안 예뻐해? 하여튼, 병상에서도 아들 편이구만. 그럼 어떡해? 지금도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날 고쳐주고 있는데. 내 배 아파 낳은 건 딸들이지만 난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지금도 가장 믿어. 우리 아들이 최고의 의사야. 아내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뭐가? 내 친구 아들 진짜 아들로 받아줘서. 그렇게 치면 내가 더 고맙지. 당신 덕에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났잖아. 우리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애들을 셋이나 키웠네. 그것도 남의 자식까지. 우리 정도면 나쁜 형편도 아니었어. 그것도 다 우리 아들 내 집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라며? 남의 자식이라니.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올 자식이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당신이랑 중마고라는 우리 아들 친아빠랑 보통 인연이야? 당신 목숨도 구해주고 집안 망했을 때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나눠 가졌잖아. 듣고 보니 그렇네. 뭐라도 얽히고 설키려고 맺어진 인연인 거야. 자식을 나눠 가졌으니 이보다 깊은 인연이 없지. 우리가 호강이다. 자식 복을 우리가 누리잖아. 내 친구가 부러워하고 있겠네. 그럼 당연히 부럽지.
그러니까 나 아파도 참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어? 그나저나 이놈의 계집애들 아주 혼을 내줘야겠네. 동생 질투하지. 걔들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안 그래도 지들끼리 울고불고 하다가 갔어. 혼내지 마. 어릴 때도 꼭 그랬어. 지들끼리 울고불고 싸우다가 꼭 한 방에서 잠들고 그랬어. 그야 당신이 화해하기 전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잠든 거지. 그래도 잠에서 깨면 셋이서 손을 꼭 잡고 나오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나 아직도 그때 찍어둔 사진 보잖아. 보고 있으면 마치 셋이어야 했던 것처럼 꼭 닮은 남매 같아. 맞아. 이상하게 닮았어, 애들이. 당신이랑 중마고우가 닮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긴 우리가 같이 다니면 형제냐고 묻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 긴 투병 생활 동안 아내와 자주 애들 어릴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했던 말은 딸 둘을 키울 때보다 새 남매를 키울 때 더 행복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놀라운 힘으로 그 시간을 견뎠고 고생 끝에 아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빠, 엄마, 임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선정됐어. 네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신약? 응, 그 약이 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 결과 아내는 완치됐습니다. 임상 결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였어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비로소 다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회복 속도는 정말 좋았고 하지 말래도 다시 자기 손으로 살림도 하고 딸아들 먹일 반찬도 만들기 시작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라니까. 나 하나도 무리 안 해. 그동안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했는데. 신약 들고 나서부터는 몸 상태가 너무 좋았잖아. 근데 계속 누워있으라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아들 하면 또 난리 난다. 아들한테 말하면 안 되지. 또 말하지 말라고 하네. 아들이 당신 주치의인데 속이면 안 되지. 그런가? 알았어. 그럼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 그래도 애 얼굴 봤잖아. 얼굴이 푸석한 게. 엄마 밥 좀 먹여야겠어. 지 와이프도 있는데 뭘. 우리 며느님도 의사 아니야. 보통 바빠? 누구라도 챙겨 먹으라고 보내야지. 누가 엄마 아니랄까봐 아내는 태어나자마자 애들 먹일 반찬을 한가득 만들더니 저한테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엄마 반찬을 본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못하게 하라고 했지? 아들, 네 엄마가 내 말을 듣냐? 내 말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빠가 그냥 말려야지. 네 엄마 표정 보면 말리지도 못해. 병원에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반찬 만드는데 얼굴에 생기가 다 돌더라. 그래? 그럼 엄마 낙은 여전히 자식 입에 밥 먹이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만 하고 바로 쉬었어. 진짜지? 그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주치의를 어떻게 속여? 알겠어. 감사히 먹을게요. 그래도 아빠가 계속 조절시켜야 돼. 알겠지? 그럴게. 지금 우리 아내는 아주 건강합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요즘 아내는 명절이면 음식장만을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회무침도 좀 하고 큰딸 좋아하는 게장이랑 둘째 딸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야겠다. 당신 그거 다 하다간 아들한테 혼날걸? 그럼 당신이 했다고 할까? 당신 손맛인데 애들이 모를까봐? 그런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를 빼. 자식이 셋인데. 그래도 손 가장 많이 가는 건 좀 빼.
게장은 그냥 다음에 담가도 되겠는데? 큰딸이 그걸 얼마나 잘 먹는데 그걸 빼. 해무침도 안 되는데. 갈비도 안 되지. 나 몰라. 나 절대 못 빼. 자식 먹이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는 아내 덕에 저는 요즘 요리를 배우러 다닙니다. 아내도 새로운 요리를 배우겠다며 같이 다니는데 의외로 재밌습니다. 제가 아내를 도와 반찬 만든다는 소리에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살다가도 은퇴도 했으니 이젠 아내랑 오손도손 사는 법을 배우려고요. 우리 부부는 지금도 앉으나 서나 애들 얘기뿐입니다. 요즘은 애들보다도 손주들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자식에겐 빈잔도 잘 줬으면서 손주들에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종종 섭섭해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 사랑이 다 자기 자식들한테 간 것 같다면서요. 이렇게 다복하게 살다 보면 먼저 간 제 중마고우가 많이 그립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삼남매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친가족 못지않게 정답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애들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랑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사랑해주면서 키웠으니 친구에게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실은 제가 친구에게 절을 해야죠. 아들 덕분에 저랑 아내가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결국 다 친구 덕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를 절실히 살려낸 것도 먼저 간 친구의 몫이었을 테니까요.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친구 하나 잘 만나서 제 목숨을 2번이나 부지했고 지금도 그 자식 복을 제가 누리고 있으니 그저 감사한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도 그 자식들 잘 돌보면서 그 애들 곁에 건강하게 머물다가 매일 그리운 내 중마고우 만나러 웃으며 떠나고 싶습니다.